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채널을 97만 구독자까지 만든 스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네. 충주의 특산물은 충주맨이다. 이런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었죠. 네, 많은 사람들한텐 거의 사실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사직서를 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의 사직을 다룬 여러 언론 기사들입니다. 한 개인의 퇴사가 왜 이렇게까지 큰 사회적 화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 또 조직 문화에 던지는 질문은 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유능한 직원 한 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이상다. 네. 개인의 어떤 폭발적인 성과, 혁신 이런 것들이 수십 년간 아주 단단하게 유지되어 온 조직의 관성과 딱 부딪혔을 때 어떤 균열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균열이요? 특히 한국의 공직사회라는 그 특수한 맥락 속에서 성과냐, 연공서열이냐, 혁신이냐, 안정이냐 이 가치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군요. 그럼 먼저 이 충주맨 신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김선태 주무관, 2016년에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7년간 충주시 홍보팀에서 일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성공 방식은 한마디로 파격이었어요. 기존의 그 딱딱하고 교과서 같은 관공서 홍보의 틀을 그냥 깬 게 아니라 거의 산산조각 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B급 감성을 그냥 전면에 내세웠죠. 아주 고품질의 세련된 영상이 아니라 일부러 좀 어설프고 날것의 느낌을 살리면서 인터넷 밈이나 패러디를 정말 과감하게 썼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네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가나의 관짝 댄스 밈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저 그 영상 기억나요. 진짜 공무원들이 직접 관을 들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진짜 재치 있게 전달했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진짜 시청 공식 영상이라고 하면서 몇 번을 다시 봤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영상 하나가 조회수 1,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1100만? 지자체 홍보 영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죠. 또 팝 가수 샘 스미스의 언홀리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해서 충주댐 환경 규제 문제를 알린 쇼츠 영상도 있었고요. 그것도 엄청났죠. 그것도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성공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 결과 충티브 구독자 수가 97만 명까지 올라간 겁니다. 인구 20만 명의 중소도시 채널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자체 채널을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거의 혼자 해냈다는 점 아닌가요? 맞아요. 기획부터 촬영, 편집, 심지어 본인이 직접 나오고 섭외까지 다 하는 1인 제작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네, 이런 엄청난 노력과 성과는 당연히 조직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임용 7년 만에 6급으로 특별 승진을 했죠. 바로 그 특별 승진이 이 신화의 정점이자 어쩌면 갈등의 시작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9급 공무원이 6급 팀장급이 되려면 짧아도 15년, 길게는 20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이걸 7년 만에 해냈다는 건 공무원 조직의 그 시간 개념을 완전히 파괴한 초고속 승진이었던 거죠. 이건 그의 성공이 그냥 유튜브 조회수로 끝난 게 아니라 공직사회의 공식적인 보상체계 안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방식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가 지난 2월 12일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작별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담담하게 밝혔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정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충TV의 엑소더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구독자 수가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보면 그 충격이 바로 느껴집니다. 사직 소식이 알려지기 전 97만 명대였던 구독자 수가요. 딱 하루 만에 약 2만 명이 줄어서 9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요? 네. 그리고 이틀 뒤에는 93만 명대, 사흘째에는 87만 명대까지 내려갔어요. 불과 며칠 만에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가 빠져나간 겁니다. 잠깐만요. 며칠 만에 10만 명이라고요? 그건 정말 웬만한 중견 유튜브 채널 하나가 그냥 사라진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충주시 입장에서는 거의 재난 수준의 반응이었겠죠. 와. 그리고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에게 의존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의 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페르소나 브랜딩의 딜레마. 네.
그 페르소나가 성공할수록 사람들은 기관이 아니라 그 개인하고 감정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 기관의 정체성은 오히려 약해지고 결국 그 페르소나가 떠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를 처음부터 안고 가는 거죠. 아, 그럼요. 이건 충주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려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겪게 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충주씨를 구독한 게 아니라 충주맨을 구독했던 거죠. 구독자가 10만 명이나 빠져나갔다는 건 그만큼 대중이 충주맨 개인을 정말 사랑하고 지지했다는 뜻일 텐데 정작 그가 속한 조직 내부의 시선은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논란의 중심이 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글이 등장하죠.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었어요. 충주맨은 공직사회의 암적인 존재였지. 그 글의 핵심을 보면 남들은 20년 근속해야 올라가는 6급 팀장을 딸깍하고 받았다거나 유튜브 한다고 순환 근무도 안 하고 얼마나 내부에서 싫어했겠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핵심을 보여주죠. 자고로 자기보다 잘 나가거나 튀는 못은 절대 용납 못하는 곳이 공직이라고요. 하지만 저 글은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불만이나 시기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저 글이 왜 그렇게 수많은 공감을 얻고 여러 언론에서 인용됐을까? 그 이유를 봐야 합니다. 네. 저게 단순히 한 개인의 질투를 넘어서 공직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딜레마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환근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순환근무요? 네. 공직사회에서 순환근무는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유착이나 부패를 막고요. 또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키우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한 멀티플레이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조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위한 대원칙인 셈이죠. 그런데 김주무관처럼 홍보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7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다는 건 이 대원칙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기엔 당연히 전문성 강화지만 조직 내부 시각에서는 원칙을 훼손한 특혜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 시각의 차이가 있군요. 그의 초고속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냈으니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는 성과주의 논리랑 오랜 시간 묵묵히 조직에 헌신한 사람에게 차례가 돌아가야 한다는 연공서열의 논리가 그냥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이 블라인드 글은 바로 그 충돌 지점에서 터져나온 내부의 목소리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김주무관 본인도 예전에 한 방송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승진하고 나서 내가 다 들리는 데서 나도 유튜브나 할 걸 그랬다고 비꼬는 동료도 있었다고 고백했었거든요. 그의 눈부신 성공이 참 역설적으로 주변 동료들한테는 자신들의 노력이나 경력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이나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대목이죠. 성과를 내면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이질적인 존재 혹은 돌출된 못으로 여겨질 수 있는 조직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그의 퇴사를 둘러싼 여러 요인 중에 가장 복잡하고 본질적인 부분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내부 갈등만이 사직의 전부는 아니었겠죠.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훨씬 더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연봉 5,7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본인의 시장 가치가 이미 수억 원대로 평가받는 상황이라면 저라도 매일 밤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신의 직장이 맞나 하고요. 그 경제적 괴리가 가장 현실적인 동기 중 하나였을 겁니다. 본인이 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10년차 6급 공무원인 그의 세전 연봉이 각종 수당을 다 합쳐도 한 5,7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여러 대기업이나 플랫폼에서 현재 연봉의 2배, 3배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왔다고 하죠. 와, 2, 3배요? 네. 인플루언서로서의 시장 가치랑 공무원 급여 체계 사이의 간극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번아웃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1인 제작 시스템, 그게 성공의 비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매주 창의적인 컨텐츠를 그것도 혼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구조적인 한계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점? 하나는 제가 닫힌 성장판이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그는 6급으로 파격적인 특별 승진을 했잖아요. 네, 초고속으로 승진한다. 이런 고속성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미 조직 내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계단을 가장 빠른 속도로 그냥 올라버린 셈이죠. 더 이상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조직 내에서는 정점을 찍었다. 혹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방패의 부재입니다. 방패요? 그의 파격적인 행보를 지지하고 조직 내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했던 조기령 충주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사직 한 달 전에 사임했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결재권자를 넘어서 그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었는데 그 보호막이 사라진 거죠. 그 상황에서 그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훨씬 더 크게 느꼈을 겁니다. 이 모든 요인들, 그러니까 경제적 괴리, 극심한 번아웃, 닫힌 성장판, 그리고 정치적 보호막의 상실,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을 떠나게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부 시선은 그렇게 차가웠는데 대중의 반응은 정말 대조적으로 폭발적으로 뜨거웠습니다. 그의 퇴사를 응원하면서 동시에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네, 그랬죠. 드디어 해리포터의 도비가 양말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 이런 재치 있는 대표도 있었고요. 저런 인재를 그 월급으로 묶어두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다. 나가서 수십억 버세요. 이런 현실적인 응원도 많았습니다.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조직이라는 한 네티즌의 댓글이 이 사태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대중은 그의 혁신과 성과에 환호했지만 정작 그가 속한 조직은 그를 온전히 품지 못했다는 거죠. 네. 유능한 인재가 관료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소모되고 결국에는 시스템과 불화하면서 튕겨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좀 씁쓸한 사례입니다. 이제 충주 씨에게는 정말 큰 과제가 남았네요. 충주면 없는 충주시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후임자를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자리를 누가 선뜻 맡으려고 할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의 자리는 이제 누가 봐도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이 된 성배? 네.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전임자인 충주맨이라는 전설과 끊임없이 비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감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전임자만큼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해야 하죠. 성공하면 당연한 거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역시 충주맨만 못하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자리에 도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의 사직을 통해서 한 개인의 눈부신 성공 신화 그리고 그 화려한 빛 뒤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조직 문화의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를 벗어나서 방송인이나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조직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내는 성과를 시기나 갈등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 동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연공 서열과 안정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과 성과라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비단 공직사회만의 숙제는 아닐 겁니다. 이 사건을 접하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설적인 인물이 떠난 자리를 제안받는다면 그것이 복이 든 성배일지라도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조직의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어가려면 개인의 역량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